경찰에서 연락을 한 이유는 계좌거래 내역에 본인이 돈을 보낸 내역이 있기 때문이고요. 한전업체나 그 도박 사이트에 계좌를 제공한 업체가 적발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냥 가서 나 다 인정을 해야지 라고 순진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은요, 경찰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까지 본인이 다 털어놓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도박 사이트 개설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추징입니다. 추징은 이 노역장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추징은 본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평생 따라다니고요. 이 추징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도박의 의미가 재물을 걸고 우연적 사정에 의해서 그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을 다 도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 그냥 명절에 가족끼리 고스톱을 치는데 돈을 걸고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카드게임을 하는데 돈을 걸고 치거나 이런 경우에도 다 도박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처벌되는 도박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헌법상에 이제 도박죄로 처벌되는 규정이 있는데 일시오락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시오락인지 도박인지는 결국 판돈을 기준으로 통상 판단을 합니다. 판돈이 고스톱 같은 경우 점당 뭐 10원, 100원 이 정도까지는 일시적 오락으로 보지만 판돈이 점당 뭐 수십만 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건 도박으로 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강원랜드에서 카지노에서 하는 도박은 국가가 허락한 도박이기 때문에 거기서 도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고, 로또 이것도 사실은 도박이거든요. 국가가 허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게임들에 의해서 재물을 잃거나 따는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년 판례인데 점당 100원 고스톱을 쳤고 판돈이 22,900원이었고 남성이 3명이서 40분 정도 고스톱을 쳤거든요. 이런 거는 일시오락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2012년에 남부지방법원은 또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훌라 게임을 쳤는데 도박은 2시간 동안 쳤고 판돈이 51만 7천 원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도박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로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누가 이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도해서 거기에서 도박을 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돈을 충전해가지고 어떤 도박을 한다든지 인터넷 바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서 도박을 하시게 되면 전부 다 불법 도박으로 처벌될 수가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되게 쉽게 그런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하는 그런 도박 사이트, 도박 게임은요, 동행복권서 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합법 도박도 있는데 사람들이 왜 불법 도박에 매료되는 걸까요? 배당률하고 세금 때문이죠.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는 배팅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겠다라는 건데, 합법적인 도박보다 훨씬 더 높은 배당률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불법이기 때문에 수익을 얻더라도 거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에 매료되기도 하는 거고, 워낙에 광고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불법 도박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전부 다 불법이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도박에 잘 이끌리는 사람 특성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과감하신 분들, 위험을 적극 즐기시는 분들일수록 도박을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흔히 뭐 이걸 한탕주의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일수록 도박의 유혹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불법 도박 어떤 경우로 이게 걸리게 되나요? 그 불법 도박 사이트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제 개설하기 위해서 물론 그 몸통들은 해외에 있는데요. 얘들이 건너가서 사무실을 얻어서 컴퓨터 몇 대 가지고 이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트에는 물론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프리메라리가 같은 이제 해외 축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해외 축구 경기를 생중계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뭐 카드 게임이나 사다리 게임 같은 거를 또 구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게임을 프로그래밍 해준 업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업자들이 한 게임당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 업자들을 도움을 받아서 게임을 구비를 해놓고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게임을 즐길 테니까요. 그 홍보해주는 거는 내부 직원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외주를 준다 했을 때는 한 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비용을 주고 이제 홍보글을 올리고요.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대해 홍보글을 보고 와서 이제 여기서 게임을 즐겨야겠다라고 하면은 도금액을 충전해야 되는데요. 그 도금액을 충전하는 거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계좌는 조직원들의 계좌는 아닙니다. 대포 계좌입니다. 그 계좌는 하나당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돈을 이제 땄다 그러면 그걸 환전해 줘야 되는데, 이 환전하는 그 업체 또한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걸 환전 업체라고 부르고요. 도박 사이트가 주로 걸리는 경우에는 환전 업체가 적발이 되거나 그 도박 사이트에 대포 계좌를 도달해 주는 그 업체가 적발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먼저 이들 업체가 적발이 되고 나면은 경찰이 수사를 계속해서 그 도박 사이트 원래 조직을 검거하는 순서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범들이 걸리게 되면 이용자들한테도 경찰들이 전부 다 수사에 오르게 되거든요. 물론 이게 다 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금 액수에 따라서 좀 액수가 큰 사람들 위주로 연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이용자들도 전부 다 도박죄로 적발될 수 있어요. 불법 도박을 하게 되면요, 돈을 보내건 돈을 따서 돈을 찾든지 간에 계좌 이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증거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연락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불법 도박 처벌, 도박을 한 사람이랑 도박 개설한 사람 각각 어느 정도 받게 되는 거예요? 도박을 한 사람은요, 일단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기간이나 도금액 그리고 횟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횟수가 좀 잦으면 상습 도박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 도박 조직 사이트를 개설한 그 조직원들은요, 그 역할 가담 정도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나 아니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 개설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추징입니다.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얻은 수익은 100% 추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추징은 또 벌금하고 다릅니다. 벌금은 본인이 못 내면 노역장 유치로 가능하고, 벌금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법 규정상 노역장 유치는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벌금이 뭐 100억, 200억이 된다 하더라도 3년만 노역장을 유치하면 그 벌금은 전부 납부한 걸로 되는데, 추징은 이 노역장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추징은 본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평생 따라다니고요, 이 추징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가석방 심사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신 분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서 이제 상담을 오면요, 본인의 형도 중요하지만 결국 본인이 얻은 수익금을 추징액에서 얼마큼 제외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요, 실제로 경찰, 검찰, 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툼을 하게 됩니다. 주범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죠. 근데 이건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전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전부 신고를 하지 않고, 얘들이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거를 세금 포탈로 보지 않아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았는데요,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이 타당하다라고 판례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검거가 되면은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도 함께 기소가 됩니다. 세금을 미납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미납한 기간 동안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가사세까지 다 부과해서 막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거를 피하려면 결국 도박 사이트 운영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나 비용들의 처리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다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염두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불법 도박을 하다가 걸렸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도박을 이제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도박을 하신 분들이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요, 경찰에서 연락을 한 이유는 계좌거래 내역에 본인이 돈을 보낸 내역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게 뭐 5만 원, 10만 원 보냈다라고 해서 경찰에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통상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이제 피의자를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요, 도박 사이트에 도박을 했다라고 해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이유는요, 한전업체나 그 도박 사이트에 계좌를 제공한 업체가 적발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4년 1월부터 24년 10월까지 어떤 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적발이 된 건 24년 1월부터 24년 10월까지 기록 전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람이 도박 사이트 이용할 때마다 한전업체나 대포 계좌를 제공하는 업체는 수시로 바뀝니다. 그 수많은 업체들 중 하나를 적발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 본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고 계좌거래 내역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나 다 인정을 해야지 라고 순진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은요, 경찰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까지 본인이 다 털어놓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범죄의 사실이 늘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처벌도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변호사랑 상담을 해서 본인의 실제 도박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실제 도금액은 얼마나 입금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경찰 수사에는 변호사와 함께 동석을 해서요, 경찰 수사에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